어제입니다. 엔비디아가 한 스타트업에 60억 달러를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조 5천억 원. 그 회사를 산 건 아닙니다. 인수가 아니에요. 지분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요. 돈만 냈습니다. 사강권 소프트웨어 사용권입니다. 독점도 아니에요. 그 회사는 다른 데도 팝니다. 그리고 직원 109명에게 채용 제한을 했습니다. 창업자 3명은 그대로 남고요. 사면 되는 걸 왜 안 샀을까요?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1981년에 한 번 나왔고요. 풀사이드라는 회사입니다. AI로 코드를 짜는 모델을 만듭니다. 엔비디아가 사간 건 그 모델이 아닙니다. 모델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름이 모델 팩토리입니다. 사용권에 60억 달러, 투자로 10억 달러를 더 넣었습니다. 회사 값은 120억 달러로 쳤고요. 60억과 120억, 회사 값의 절반을 사용권 하나에 낸 겁니다. 이 거래는 풀사이드가 투자자에게 보낸 편지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혼자서 계속 경쟁하려면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더 필요한데 자력으로는 그만큼 못 구한다. 엔비디아는 칩을 파는 회사입니다. 풀사이드가 계속 경쟁하려면 엔비디아 칩이 더 있어야 했어요. 그걸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팔았습니다. 공급을 쥔 쪽이 그 공급이 모자라서 고객을 흡수한 겁니다. 기사 제목은 대개 엔비디아가 얼마를 냈나입니다. 서한에는 반대쪽이 적혀 있어요. 왜 샀나보다 왜 팔았나가 이 거래의 모양을 정합니다. 이런 거래가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3월입니다. 6억 5천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플렉션이라는 AI 회사에 낸 돈입니다. 직원 70명 중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갔어요. 공동 창업자 2명도요. 회사는 껍데기로 남았습니다. 6억 5천만 중 6억 2천만이 모델 사용권입니다. 나머지 3천만 달러가 따로 있어요. 명목이 이렇습니다. 대량 채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대가. 사는 게 아니라면서 사람값을 따로 계산한 겁니다. 아마존도 했습니다. 팀 대부분과 최고 경영자를 데려갔어요. 기술은 사용권으로 받았고요. 구글도 했습니다. 창업자를 데려오고 역시 비독점 사용권입니다. 같은 모양이 3번 반복됐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 건을 조사합니다. 이어서 아마존 건도 봤어요. 법무부는 2025년에 구글 건을 정식 조사에 넣습니다. 조사의 요지가 하나였습니다. 심사를 피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거래들이 막혔을까요? 2024년 건들과 다릅니다. 창업자가 남습니다. 회사가 독립운영됩니다. 사용권이 비독점이라 다른 데도 팝니다. 투자까지 받아서 회사 값이 올라갔습니다. 껍데기가 안 남았어요. 조사 3건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막힌 게 아닙니다. 다시 설계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반독점 심사는 지분에 걸립니다. 회사를 사면 심사가 붙고 공시가 붙고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AI 회사의 값어치가 어디 있냐면요. 모델과 그걸 만든 사람 109명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용권만 가져가면요. 법이 보는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집을 안 사고 이사만 시킨 겁니다. 등기가 안 바뀌었으니 등기소는 아무 일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살던 사람은 다 옮겨갔어요. 같은 어긋남이 4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차에 밀리고 있었어요. 1981년 백악관이 일본과 합의를 합니다. 일본 차 수입을 연 168만 대로 묶었습니다. 자율규제라고 불렀고요. 그럼 일본 차가 줄었을까요? 사고 싶은 사람은 줄지 않았어요. 파는 대수만 묶였습니다. 대수가 정해져 있으면 한 대에서 더 벌면 됩니다. 일본 업체들은 값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을 기본으로 넣기 시작했어요. 일본 회사들이 고급 브랜드를 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1989년 렉서스가 나옵니다. 3만 5천 달러. 렉서스가 처음 붙인 값입니다. 지금 돈으로 9만 달러쯤이고요. 같은 급 독일차보다 쌌습니다. 그 4년 동안 미국 소비자가 더 낸 돈이 있습니다. 연구마다 84억에서 130억 달러로 잡습니다. 차 한 대당 1981년에 95달러, 1984년엔 241달러였고요. 그럼 지키려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얼마를 얻었을까요? 4억 300만 달러입니다. 소비자가 낸 건 84억입니다. 지키려던 쪽이 받은 건 4억 300만이고요. 약 20분의 1이에요. 낸 돈의 5%만 지키려던 곳에 갔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의 단가로 갔고요. 그 단가가 렉서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 편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84억 달러를 낸 사람은 규제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해에 차를 산 사람들이에요. 한 대에 95달러, 나중엔 241달러씩요. 차를 사면서 그 돈을 낸다는 걸 안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규제의 값은 규제를 만든 쪽이 아니라 쓰는 쪽이 냅니다.
대수를 막으니 단가로 갔습니다. 지분을 막으니 사용권과 사람으로 갔고요. 막은 축을 피하면 피한 쪽은 대개 더 좋은 자리로 갑니다. 이 거래가 편법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안 났어요. 대신 1981년에서 가져올 게 하나 있습니다. 규제는 대개 행동을 막지 못하고 모양을 바꿉니다. 그래서 물어볼 건 이겁니다. 이번에 바뀐 모양은 누구에게 좋은가? 스타트업에는 이번 구조가 낮습니다. 껍데기로 안 남습니다. 창업자가 남고요. 회사값이 올라가고 다른 데도 팝니다. 규제가 지키려던 건 경쟁이었어요. 나온 건 더 나은 매각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걸 실패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의도와 결과가 다른 겁니다. 반독점은 샀느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풀사이드는 안 사도 왔습니다. 칩이 모자라서요. 칩을 쥔 쪽이 병목이면 경쟁자는 스스로 걸어옵니다. 심사를 아무리 촘촘히 해도 그건 안 걸립니다. 지금 AI 규제가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1981년에 그 값을 차산 사람이 냈듯이 이번 값도 어딘가에서 누가 냅니다. 칩값일 수도 있고 구독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쓰게 되는 기능일 수도 있고요. 규제 뉴스를 볼 때 한 줄만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누가 내나? 1981년의 규제는 렉서스를 만들었습니다. 막으려던 쪽은 못 막았고 막힌 쪽은 위로 올라갔어요. 그 값은 지키려던 사람이 아니라 차를 산 사람이 냈고요. 지금 조사 3건이 만들고 있는 것도 그럴 겁니다. 몇 년 뒤에 이름이 붙겠죠. 댓글은 전부 읽고 답을 답니다. 회사를 안 사고 8조 5천억을 낸 이 거래요. 여러분은 인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오늘의 AI 사건 하나, 그게 바꿀 미래까지 브리프나 AI였습니다.